어머, 저 사람, 도윤 씨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돈과 함께 들어오는 한 남자, 그 백만장자 하객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17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 유골함만 돌아왔던 제 남편과 얼굴부터 걸음걸이, 말투까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정중히 인사만 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아니, 정말 그 사람일까? 그는 대체 누구인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제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54살이고요. 성북동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평소보다 서둘러 한의원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은 딸 지우의 결혼식이거든요. 혼자 키운 외동딸이 시집가는 날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하고 그런 날이었죠. 강남 웨딩홀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정성껏 화장을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엔 소박하게 지내다가 이런 날엔 꾸며야 하니까 말이에요. 딸을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보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사돈 어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지우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신부 대기실에서 지우를 마지막으로 챙겨주고 신부 측 혼주 자리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함께 서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사돈 어른이 한 분을 모시고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이분은 저희 회사 고문이신 이재현 이사님이세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키, 어깨선, 걸음걸이, 심지어 목소리까지 모든 게 17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도윤과 똑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그 남자. 하지만 제게는 시선 한 번 머물지 않았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듯 담담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입에선 가까스로 말이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남자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이라고 했던가요? 도윤이와 너무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거든요. 문득 1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37살이었어요. 도윤은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지우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9살이었죠. 그날 오후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선영 씨 맞으세요? 베트남 현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고요. 남편분이 현장 붕괴 사고로 그 뒤 말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며칠 후 공항에서 받은 건 작은 유골함 뿐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소지품으로만 됐다고 했어요. 결혼 반지, 지갑, 그리고 지우 사진이 들어있던 목걸이. 그게 다였어요. 시신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지우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왜 안 오시냐고 계속 물었고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아빠는 이제 못 와.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해낼게. 지우야,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게. 그날 밤 도윤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한의학 서적을 펼쳤어요. 도윤이 살아있을 때부터 관심 있던 분야였거든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 그게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지우는 늘 혼자 있어야 했어요. 학원도 못 보내고 학교 끝나면 한의원 준비실에서 혼자 숙제를 했죠. 가끔 다른 애들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없어? 하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3년 만에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는 성북동에 작은 한의원을 열었어요. 선영한 의원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도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지우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17년을 버텨왔는데 오늘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어요. 왜 도윤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있을까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그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이재원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을 때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도윤과 똑같았어요. 미간을 찌푸리는 표정, 고개를 갸웃하는 각도까지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 남자가 반찬 중에서 콩을 하나씩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정성스럽게, 마치 습관처럼요. 콩을 안 드시나 보네요? 옆자리 분이 물었습니다. 아, 네. 목에 걸려서 잘 못 먹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도윤이 늘 하던 핑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그가 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시기 전에 컵을 시계 방향으로 2번 돌리는 거예요. 천천히, 자연스럽게요. 도윤의 습관이었어요.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지만 물이든 차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습관이야 라고 대답하곤 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셔츠 소매 좀 걷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반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도윤이 20살 때 군대에서 생긴 상처였어요. 훈련 중에 철조망에 긁혀서 생긴 흉터라고 했었죠. 결혼 전에 제게 모든 걸 다 얘기해줬던 그 흉터였습니다. 그 흉터는 언제 생기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릴 때 생긴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흉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콩을 골라내는 습관, 물컵을 돌리는 버릇, 그리고 왼손목의 반달 흉터.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저 남자는 분명 도윤입니다.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죠?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말투, 손짓 하나하나가 다 도윤이었습니다. 17년 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따뜻하지만 거리감 있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보이는 예의 바른 미소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헤어지면서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도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왜 살아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뭔가 거대한 거짓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대학 동기인 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 일하는 그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혜준아,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야? 이재현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정확한 과거 이력이 궁금해. 혜준은 이틀 만에 연락을 줬습니다. 그가 건네준 자료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15년 전 베트남 현지에서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된 한국인 남성. 신원불명자로 분류되어 현지 병원을 전전하다가 윤지혜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혜. 재벌가 외동딸이면서 베트남 진출 사업을 담당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기억 잃은 도윤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던 거죠. 자료를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현이라는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한 도윤은 탁월한 건설 능력을 발휘했어요. 몇 년 만에 베트남 건설회사를 일구어냈고 그 회사는 결국 윤지의 집안의 계열사로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윤지혜는 그를 회사의 후계자로 키워왔던 거예요. 심지어 약혼자로까지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사고로 죽었다는 건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기억만 잃은 채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윤지혜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거예요. 기억 잃은 도윤을 자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의원에 혼자 앉아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도윤의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회사 임원진 회의 모습,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 윤지혜와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죠. 사진 속 도윤은 자신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따뜻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윤지혜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기억을, 심지어 성격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그가 저와 지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17년간 함께 나눈 모든 추억이, 사랑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지우의 첫걸음을 함께 봤던 그날,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병했던 밤들, 결혼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을 챙겨주던 그 마음들,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을 되찾아야 했어요. 제 남편을, 지우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윤지혜가 15년 동안 해온 일을 되돌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낯선 사람 대하듯 거리를 두고 있었죠.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보온병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여온 율무차였어요. 도윤이 가장 좋아하던 차였거든요.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컵에 따라드렸습니다. 연한 노란빛 율무차가 김을 내며 담겼어요. 그가 컵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눈빛이 되었습니다. 이 향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더니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이 맛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컵을 내려놓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군가 끓여주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누군지 저는 알아야겠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건 어때요? 옛날에 살던 집으로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봐야겠어요. 성북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한성대 입구역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17년 전 우리가 살았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만 외관은 그대로였어요. 낡은 회색 대문, 굽어진 보도블록,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까지요. 차에서 내린 순간 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손으로 머리를 감추러요. 어떻게 여기를 아는 거죠? 발걸음이 저절로 대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손이 대문 손잡이에 자연스럽게 닿았어요. 이 감촉, 대문을 어루만지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통이 시작된 듯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아이 목소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부축했어요. 골목 끝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혔습니다. 예전에 지우와 자주 놀던 그 미끄럼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미끄럼틀, 저기서 누군가와 놀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여자아이. 머리를 따아 묶고 지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지를 올려다보더니 또다시 머리를 감쌌어요. 가을에 누군가와 감을 땄어요. 높은 가지는 제가 따고 낮은 건 지우가 땄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친숙하죠? 당신 딸 이름이에요. 딸?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저한테 딸이 있다고요? 네. 지우예요. 오늘 결혼한 그 신부가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벤치에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 집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살았어요. 분명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죠? 진짜 제가 누구예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도윤의 진짜 감정을 본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은 그를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7년 전 지우가 중학생이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놀다가 지나가던 분이 찍어주신 사진이었죠. 이걸 보세요. 조심스럽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27살의 지우가 양부모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37살의 제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38살의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사진을 눈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따라 그으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점도, 여기 손등의 점도 저와 똑같고 오른 손등의 작은 점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계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같은 브랜드네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15년 전부터 같은 브랜드만 고집해온 그였으니까요. 이 넥타이. 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걸 골라서 사거든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당신이니까요. 당신의 과거니까요. 과거.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라고 했죠? 네. 지우예요. 왜 이렇게 예쁘죠? 왜 이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올까요? 실제로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제 모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당신의 아내였어요. 저예요. 아내.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정말 같은 사람이네요. 나이만 들었을 뿐. 17년이 지났으니까요.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기억을 못하는 거죠?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셨어요.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사고. 베트남에서 건설 현장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머리를 다치셨죠.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가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네, 그래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그가 혼란스러워하는데 제가 먼저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집으로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17년 전 제가 알던 도윤을 조금씩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너무 충격이 커서 멀리 도망간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한의원에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약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기다렸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17년 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기억을 잃었을 뿐이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이 됐어요. 한의원 문을 잠그려던 저녁,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영 씨. 돌아보니 그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율무차를 끓여왔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툴러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따라준 율무차는 조금 진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향기와 당신 눈빛과 이 거리가 저를 불러낸 것 같아요.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아직은. 하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당신과 있으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17년 전 제가 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해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요.
사랑.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요? 기억은 없지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당연하죠. 얼마든지요. 제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지우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원래 그런 사람이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워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요. 네, 집에 가요. 17년 만에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억 대신 새로운 사랑을, 과거 대신 새로운 미래를 품고서요. 한의원 불을 끄고 나서니 성북동 골목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줬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 사연이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